아, 화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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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때요? 이거 좀 약간 그동안의 라방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신가요? 그럽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플렉스. 야, 에밀리님. 에밀리님 반갑습니다. 이게 앞에 채팅창에 그 아이디가 있는 분이 계시고 아이디가 아예 없는 분이 계세요. 그죠? 주리링. 주리님 반가. 아, 감사합니다. 소리 깔끔하고 화질 좋고 공간 따뜻. 그죠? 이게 제가 또 이것도 준비한 거 아십니까? 플렉스. 진행자 느낌 팍팍 감사드립니다. 아, 누가 봐도 스트리머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칭찬 받을 만큼 재밌게 오늘 해야 될 텐데, 그죠? 야, 잘 들립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 다들 이제 운동 끝나고 오셨거나 아니면 공부 끝나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그쵸? 다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일과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프랩이 남아있긴 한데, 프랩은 자정의 저에게 맡기는 것으로. 아, 감사드립니다. 잡음 안 들리고 딱 목소리만 들려서 너무 좋다고. 앞으로 애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ASMR 같은 거, 막 먹방 이런 것도 막 하고. 이제 저 칼 커팅 끝나고 나서 먹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야, 육퇴하고 오시고, 그죠? 텀블러도 비싸 보이기. DJ 느낌. 아, 이거 컨텐츠가 좋아야 되는데, 그죠? 먹방 하지 마요. 음. 아, 감사드립니다. 민지님, 화질 좋고 너무 예쁘세요. 또 이렇게 과찬을 또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어깨가 으쓱으쓱. 저, 먹방 같이 해요. 주리님, 오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란히 딱딱 앉아가지고 먹방 같이 합시다. 치킨이랑 떡볶이 잡아가지고 먹방하는 걸로. 그죠? 이제 잡담은 좀 그만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라이브를 30분에 컷을 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진짜 컷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벌써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30분 약간 무리수를 던졌던 것 같고, 1시간 넘지 않도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1시간 넘지 않도록 가보겠고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 미리 예고를 드렸죠. 그 다이어트 이제 날씨가 주말부터 약간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 예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다이어트를 본능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했었고, 그죠? 아, 오늘 라방 저장할 겁니다. 네, 오늘 라방 저장할 거고요. 일단 이제 날씨가 따뜻하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것 같아. 아, 다이어트 해야겠다. 나 너무 뱃살 만지면서 막 다이어트 이제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죠?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내가 다짐을 했어. 다짐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저는 세레모니를 엄청 했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나는 오늘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막 배달 음식, 외식, 뭐 삼시세끼를 다 미친 듯이 막 위장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이 딱 됐어. 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이 좀 몸이 너무 무겁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돼. 그러니까 왠지 하기 싫어. 그냥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서 내일부터 이러면서 이제 또 내일로 미루고 그게 모레가 되고 주말에 또 약속이 있어. 그러면 약속을 가야 돼. 근데 약속 가서 샐러드를 먹을 수는 없잖아. 좀 약간 루저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약속 가서 또 맛있는 걸 먹고 다음 주부터 나 다음 주부터 진짜 한다. 진짜 한다를 진짜를 한 100만 번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기본 루틴이었고 기본 값이었고 그죠? 다들 공감하시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닭가슴살 이런 거 드시면서 정말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길 고시를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실 게 아니라 고시를 보셔야 돼. 행시든 사시든 외시든 고시를 보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고시를 보시면 합격하실 분들이에요. 편입 시험을 보시던지 고시를 보시던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분들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건가? 근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제가 의지가 되게 박약하고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번 생에는 다이어트를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그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작심삼일 가면은 잘한 거고 일주일도 못 가. 예. 일주일도 못 가고 다 터져버리고 내가 도대체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조금 운동했다 그러면 아, 나 내 자신 겁나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또 먹어. 이게 막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식욕이 돋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먹고 운동을 안 해도 먹어. 그러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거지?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DNA가 따로 있는 건가? 이 생각까지도 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샐러드 다이어트는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느냐? 여름은 다가와. 여름은 다가오니까 디톡스라는 게 있다던데. 디톡스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찾아봐. 디톡스. 그러면은 이제 광고가 싹 뜨죠? 그러면 그 광고 중에서 가장 막 리뷰 많은 것 같은 애들을 찾아가지고 얘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한 14만 원, 15만 원 이래. 한번 사볼까? 이러면서 막 리뷰를 보다가 사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서 먹다가 또 한 하루 이틀 하다가 때려쳐.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디톡스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하는데, 이제 큰일 나. 사람에 따라서 진짜 인생 종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인생 종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디톡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디톡스가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영원히 제껴지는 게 아니라 요요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는 하시지 마세요. 정말 이건 비추예요.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을 하다가 디톡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덴마크를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 이 디톡스 하다가 안 되고 때려치고 덴마크 하다가 때려치고 저탄고지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막 카더라가 막 뭐 귀 속에 박히는 거지. 이런 짓을 제가 진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짓을 10년 정도 했다가 때려치고 굶고 때려치고 샐러드 먹고 때려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서 한 3년 정도의 전까지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그냥 했어. 아,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에 소질이 없으니까 나와는 다른 세계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다. 그럼 나는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몸을 가리는 커버가 되는 옷을 찾기 시작하지. 그래서 나의 이 하체 비만을 가릴 수 있는 옷들을 막 찾아보내고 그거에 열 올리고 백화점 가면은 기장이 있어요. 그 힙을 가리면서 정확히 뭔가 좀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커버가 되는 옷에 기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을 막 찾아다녀. 근데 없어, 잘. 없고, 어쩌다 하나 한 번 발견하면은 너무 좋은 거지. 그래갖고 그것만 입어. 그것만 미친 듯이 입어서 깨요. 도장 깨기 하듯이.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강박처럼 그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옷들을 찾아다니고 음 그리고 그냥 다이어트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뭐 굶자 내지는 일시적으로 살을 빼자. 뭐 바캉스를 갈 때는 뭐 호캉스를 갈 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라도 내야 되니까 좀 굶어 가지고 살을 빼고 뭘 안 먹고 살을 빼고 가서 그냥 '기분이나 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웬만하면 막 각도 이렇게 틀어 가지고 약간 사기샷 같은 거 있잖아요. 사기샷 같은 거 딱 찍어서 막 친구들한테 올리고 거의 찍지도 않았어요. 사진을 거의 찍지도 않았고 사진 찍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셀카가 거의 없어요. 그 시점에 셀카는 거의 없고 누가 제 사진을 찍으면 검사를 항상 했어요. "야 가져와 봐." 이러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구리잖아. 다 지워 줘. 나 다 지워 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사 라이프 스타일이 커버하고 가리고 나를 이렇게 조여매는 듯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점점 가더라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니까 이게 먹는 걸로 터져. 제가 먹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진짜 24 시간이 모자란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 소개를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제 성향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평생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평생 운동을 1도 안 하던 사람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만 안 하면 되는데 운동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던 사람이었다니깐요. 그래서 막 헬스장에서 쇠질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했고 약간 김종국 같은 분들 이해를 못 했고 특히 엄마가 뭐 등산 다니고 막 산책하시는 거 보면은 '아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이해를 못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물안 개구리였고 그다음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딱히 취미도 없었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딱히 뭔가 다른 걸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나가 놀든지 빵 투어를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취미도 없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심지어 취미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이 되는 줄 알아요? 먹는 걸로 풀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딱히 취미도 없고 근데 일하는 거는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 최소 8 시간에서 12 시간 사이 일을 하잖아요. 야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취미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먹는 걸로 풀어요. 먹는 걸로 푸는데 이제 집에 오면 퇴근하고 와서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퇴근하고 오면 너무 늦게 와 집에. 최소 인제 8 시에서 9 시가 되는데 그때 나의 이 행복감을 다 방출하는 거지, 먹는 걸로. 저는 그래서 매 끼니를 아침은 거의 안 먹거나 굶었고 점심은 맨날 이 생각을 했어요. 점심 식사 시간 30분 전부터 '아 오늘 뭐 먹으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소문이 나지? 오늘 세상에서 뭘 제일 맛있게 먹어야 내가 이긴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했었고 그렇게 결정된 음식을 과식하듯이 점심을 먹었었고 인제 과식하듯이 점심을 먹으니까 이게 혈당이 팍 오르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혈당이 팍 올라요. 그러면은 인제 충곤증이 밀려와. 식곤증이라고 하죠. 막 혈당이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면서 식곤증이 오면서 막 겁나 졸려. 근데 일은 막 겁나 해야 돼. 그러니까 커피를 또 뽑아. 막 카페인 파워를 충당하면서 막 뽑고 계속 입이 심심하니까 겁나 뭘 주워 먹어. 계속 먹으면서 '아 나 잠자면 안 돼. 나 이 리포트 써야 돼.' 이러면서 계속 막 커피 먹고 막 뭘 먹다가 리포트를 막 쓰고 인제 쓰고 나면 5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오늘 분위기를 보면 '아 오늘 이건 야근 각이다.' 아니면은 '아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오잖아. 근데 항상 대부분 인제 야근 각. 왜냐면은 야근을 해야 내가 내일 괴롭지 않은 각. 약간 이런 각이 자꾸 조성이 돼서 일단 야근을 해. 근데 인제 야근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날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야근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날은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날이라서 그 행복감을 풀어야 돼. 근데 지금의 저는 운동을 하지만 예전에 저는 취미가 없었고 집에 가면 할 게 없어. 그럼 뭘 해야 돼? 먹어야 돼. 배달시켜 먹어야 돼. 이 기쁜 마음을 배달로 터뜨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계속 됐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에 그 24시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터뜨렸어. 저녁에 터뜨렸어. 저녁만 보고 사는 삶. 근데 이게 뭔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고 저녁만 보고 사는 삶인데 저녁 먹는 거를 보고 사는 삶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이 0이거나 10, 0이거나 10이야. 거의 아침을 굶거나 안 먹었어. 점심에 한 30 정도를 터뜨려 갑자기. 아, 나 오늘 점심에 미친 듯이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배가 위장이 터질 듯이 먹죠? 점심에. 그러고 근데 먹는 식사 시간이 항상 7분 컷이었어요. 저는. 국물이 있었어요. 딱 내 앞에 음식이 나오고 나서 7분 컷으로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7분 컷인데 배가 부를 정도로 먹으려면 진짜 과식을 해야 돼요. 7분 컷인데 배가 부르려면 과식을 해.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고 이제 혈당이 팍 올랐다가 혈당이 팍 꺼지죠. 그러면은 이제 또 미친 듯이 공복이 밀려오기 시작해. 나는 분명히 점심에 과식을 했지만 혈당이라는 사이언스에 의해서 혈당이 푹 떨어지면서 미친 공복이 밀려오기 시작하지. 근데 그때 공복감을 잠재울 되게 영리한 간식을 하지도 않았고 간식을 먹으면 왠지 살찌는 느낌이어서 쫄쫄 굶었어요. 그리고 정말 카페인 파워가 필요할 때만 커피 먹고 중간에 누가 간식 사오면은 떡볶이든 뭐 도너츠든 던킨 도너츠든 이런 것들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모든 희로애락을 다 막 할렐루야가 막 귀 속에서 막 귀싸대기를 막 때려. 그러면서 아, 역시 저녁이야 이러면서 터뜨리지. 저녁에 한 60, 70%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죠. 아,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오늘 좀 약간 매출이 좋았으니까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 내가 야식을 하고 맥주까지 붙이는 거지, 거기서. 야식을 하고 맥주를 붙여야 될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데 어쨌든 기승전 저녁에 터트리는 거였어요. 슬플 때도 터트리고 기쁠 때도 터트리고 어쨌든 저녁이 저를 위로하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그다음에 저의 행복감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터트렸어요, 저녁에. 그래서 뭐 지금은 8시, 9시 절대 먹지 않지만 예전에는 운동하기 전까지는 8시는 빠른 시간대. 야식을 먹기 정말 좋은 시간대였고 9시에도 시켜 먹었고 뭐 9시 59분, 그러니까 10시에 끝을 잡고 9시 59분에도 시켜 먹었어요, 배달을. 진짜 그렇게 시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이어트는 포기했겠다. 점점 찌죠? 근데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되게 안 좋아져요.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에 잠은 자야 되니까. 항상, 그러니까 원래는 12시쯤에 자야지 적절한 건데 항상 배가 미친 듯이 터질 듯이 야식을 먹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1시 반 이후로 밀렸어요, 저는 항상.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연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야식을 미친 듯이 터뜨렸기 때문에 12시에 잘 수 없어. 이거는 1시 반에 자야 되는 각이야. 근데 1시 반에 자도 배가 되게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어쨌든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돼.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 6시 때 뭐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때요? 이게 몸은 피로를 하지 못하고 잠자는 내내 위장이 막
이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일을 해. 그러면 피로는 피로대로 안 풀리고 쌓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이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몸을 회복시키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나와서 뭔가 잠도 적게 자는 것 같고 깨어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 살이 안 빠지는 거지. 최악이에요. 이런 사이클은 진짜 최악의 사이클인데 제가 최악의 사이클을 다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급기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알았어요.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이게 이 판막이 약해져가지고 위장에서 위산이 역류를 해요. 식도로.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따끔따끔해요. 최악이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느낌 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너무 찌뿌둥하고 막 따가워. 따갑고 그 한마디로 약간 소위 말해서 좀 내장 기관이 다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약간 위기 의식이 들죠. 나 혹시 암 걸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런 위기 의식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홍반성 위염은 그냥 달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니까 대장이나 소장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찌뿌둥해. 한마디로 식도부터 이 대장까지 전 소화기관이나 내부 장기들이 다 따갑고 찌뿌둥하고 쓰레기를 받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모든 희로애락을 저녁에 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만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했어요.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라이프 스타일로 고착화가 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느새 난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왜냐면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탈출구가 먹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생활을 하다가 언제 그만두게 되었냐면 이게 그냥 다 포기했었고 어느 날 이렇게 뭐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보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보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귓방망이를 되게 강하게 세리는 어떤 한 멘트가 있었어. 근데 그 멘트가 뭐였냐면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는데 어떤 여자 박사님이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가 24시간이면 이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계산하면서 인지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점이었어요. 제가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첫 시작점이었어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 내가 기상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몇 시부터 첫 식사를 하고 몇 시에 끝 식사를 하시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시간, 16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먹는 시간 자체가 하루가 24시간인데 먹는 처음 시간이랑 끝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무려 15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뭘 먹는 건 아니지만 계속 먹어요. 첫 식사 시간이랑 끝 식사 시간이랑 중간에도 먹고 막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게 끝에 수면 시간에 가까울수록 저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적으로 먹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쟁스럽게 공격적으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야식을 하던 스타일이에요. 되게 규칙적으로 먹던 스타일도 아니고 소식을 하던 스타일도 아니고
취미도 없었고 온갖 희로애락을 저녁에 터뜨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취미이자 특기였고 과식하던 스타일이었고 폭식도 종종 했었어요. 그렇지만 먹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토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되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토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사 시간을 계산하라는 분은 솔직히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거나 소식을 하시고 계시거나 일일 일식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저칼로리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정말 식욕이 주체할 수 없고 식탐이 많고 되게 많이 먹고 있는 분들. 근데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해당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먹고 있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특히 내가 어느 시간대에 몰빵해서 먹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난 되게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먹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이 나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헬스장을 끊고 닭고야를 먹어야겠다. 저칼로리를 먹어야겠다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야식 시간이 조금 너무 늦은 것 같아. 야식 시간을 조금만 땡기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먹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식 시간이 원래 뭐 9시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땡겼어요. 1시간 일찍 땡겼어요. 8시로. 저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야식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야식 시간을 1시간만 땡겼어요. 한번 땡겨볼까? 어차피 속도 안 좋고 그 다음날에 너무 찌뿌둥하니까 야식 시간을 좀 땡겨보자 이래서 1시간을 땡긴 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땡기고 내일도 땡기고 모레도 땡기고 한 일주일을 땡겼어요. 야식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는 좀 덜 찌뿌둥해. 이게 몸으로 좀 느껴져요. 약간 느낌이 느껴졌고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뭔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내가 야식을 8시에 먹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대끼는 걸 먹으면은 그 다음날에 찌뿌둥하니까 내가 조금 덜 부대끼는 쪽으로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막 정말 튀긴 거 그다음에 정말 맵고 짠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의 그 메인 배달식은 이런 거였어요. 뭐 엽기 떡볶이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막 튀김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짜파게티 같은 거 뭐 짜파구리 같은 거 막 섞어 갖고 먹고 정말 진짜 짜파구리만 먹지 않았어요. 짜파게티만 먹으면 좀 약간 아쉬우니까 항상 떡볶이를 시켰던 것 같아.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장르의 음식을 항상 시켜서 먹었었는데 그렇게 안 먹고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배달처를 하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2개의 배달 업체를 하나로 바꿨어. 근데 만족도는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뭔가를 시켰을 때 약간 코스나 세트 느낌이 나는 음식을 주는 배달 음식으로 바꿨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족발. 웃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떡볶이랑 짜파게티를 먹다가 떡볶이랑 뭐 튀김 이런 것들을 시켜 먹다가 족발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족발을 시키면 거기에 막국수도 오고 뭐 밑반찬도 오고 뭐 쌈도 오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30분을 또 땡겼어. 족발을 먹으면서 나 좀 일찍 먹으니까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아. 약간 30분 땡겨볼까? 그래서 야식 시간이 급기야 7시 반이 됐어요. 음. 제 야식 시간은 이제 정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되게 웃긴 게 그 전까지 그 체중을 정말 포기했었거든요. 체중을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다가
한번 체중을 어느 순간 딱 쟀는데 너무 많이 쪄 있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현타 맞고 체중계를 치워 버렸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야식을 쪼끔 당겨 볼까?' 하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어디 있어 보자. 내가 체중을 한번 재 볼까?'라고 해서 그때 재기 시작하고 인제 뭔가 그때의 시점이 약간 58 체중이 58 킬로 58.1 뭐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 그때 기억이 58.1, 58.2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먹으면서 한 3주 정도를 그렇게 야식을 당겨서 먹었거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좀 기대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체중계를 딱 쟀는데 체중이 빠져 있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여태까지 디톡스, 덴마크, 뭐 저탄고지, 원푸드 다 해 봤어. 굶는 것도 다 해 봤는데 그렇게 안 빠지던 체중이 나는 지금 야식을 먹고 있어. 오히려 야식을 먹고 배달 음식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소위 다이어트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샐러드나 저칼로리, 닭고야, 운동, 미친 듯한 뭔가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야식 먹고 할 거 다 해. 근데 빠져 있어. 몸무게가 1 킬로 이상 빠져 있어. 그때 정말 머리를 강하게 강타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 이걸 계속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또 좀 더 당겼어요. 어. 시간을 6 시대로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인 거죠 거의. 여전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점심도 배달 음식, 저녁도 배달 음식 다 외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때 시작하고 나서 한 달,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 2 킬로를 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간대를 조정한 걸로.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약간 간헐적 단식의 방식이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간헐적 단식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간헐적 단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산했을 때 제가 깨어 있는 시간 중에 첫 식사 시간과 끝 식사 시간의 시간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음 9 시간? 10 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식사 시간과 끝 식사 시간의 그 처음과 끝의 그 간격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9 시간, 10 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알았고 간헐적 단식을 찾아보니까 뭐 16대 8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6대 8이 기본이고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4대 20 그리고 정말 병적으로 하는 경우는 2대 22 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비추해요. 그 방식은 몸을 다 망가뜨리는 방식이에요. 20대 4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20 시간을 수면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20대 4는 하시면 안 돼요. 8대 16 정도 추천드려요. 지금 내가 너무 식탐이 세고 그다음에 야식을 너무 빡세게 하고 정말 먹는 거를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식단 규칙 잡는 데에는 쪼끔 도움될 수 있어요. 이 16대 8 방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소식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식단 규칙이 있는 분들은 비추해요. 왜냐면은 간헐적 폭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면 16대 8을 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식사 시간이 10 시, 오전 10 시, 그리고 끝 식사 시간이 오후 6 시. 저는 그 방식을 16대 8을 계속 해 나갔죠. 왜냐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모든 다이어트 다 실패했고 이 방식만 성공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데 특이한 거는 입이 안 터져. 왜냐면은 나는 만족스럽게 점심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저녁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있거든. 음. 그래서 그때 느꼈죠.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게 어
약간 그 야식을 하던 사람한테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은 좀 되게 좋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제한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입을 터지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먹던 음식 그대로 뭔가 규칙을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할 만한 다이어트가 되는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입 터짐을 방지하는 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고 내가 뭔가를 안 먹고 몇 칼로리를 집어넣고 몇 칼로리를 태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지속성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만한 식단으로 규칙을 잡는 게 장땡이구나를 그때 알았어. 그리고 이 방식은,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해요. 예. 진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텐데 매번 실패하잖아요. 그쵸? 지금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저도 그랬어요. 매번 실패해요. 매번 실패하는데 매번 되돌이표야. 매번 똑같이 해. 작심삼일? 뭐 일주일 가면 잘 갔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말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한 달 했다고 쳐. 근데 끝이 어때? 항상. 터져. 요요예요, 요요. 이거는 근데 사이언스예요. 다이어트가 진단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요요 오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을 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진짜 뼛속 깊이 느꼈던 거 두 가지 아까도 공유해 드렸는데 정말 식탐이 많고 식욕이 정말 주체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 많이 먹는 스타일이야. 근데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먹는 생각만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 동안이고 그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첫 식사 시간과 그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적당하다 하시는 분은 줄이시진 마세요. 줄이시진 마시고 식단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되게 불규칙한데도 거기에 야식도 엄청 늦게 먹고 막 난리가 나. 진짜. 아침에 막 6시에도 먹다가 8시에도 먹다가 저녁 9시에도 먹다가 10시에도 먹다가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처음과 끝 식사 시간이 막 머물러 있어. 이런 분들은 16-8 정도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근데 식단을 바꾸시진 마시고 드시던 거 그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반응을 몸소 체험을 해야 돼. 이게 단계가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았죠. 맞으면서 스스로 땡겨볼까 하면서 땡기다 보니까 뭔가 점점 신기한 게 위장 크기도 줄어들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위장 크기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은 내가 아침을 7시에 먹었어. 근데 점심을 12시에 먹어. 근데 저녁을 8시에 먹는다? 그럼 공복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공복이 벌써 5시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공복이 벌써 8시, 9시예요. 이러면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몸짱 선생님들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공복이 기본적으로 4-5시간 이상이 식간 공복이 4-5시간 이상이 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터져요. 왜냐면은 혈당이 최저치에 있는 그 상태인 거거든. 우리의 혈당은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가장 높게 올라가고 4-5시간 이후에 가장 낮게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터지게 돼요. 그거는 호르몬이 시키는 거고 내 의지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식간 간식을 먹어요. 밥을 먹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2시간 반 정도 시간에 공복 시간에 저는 간식을 항상 넣어줍니다. 지금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점심과 저녁에 터지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침을 10시에 먹기 시작했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리고 점심을 아침을 10시에 먹어. 그러니까 점심을 12시 반에 먹는데 지금 시간이 2시간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점심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안 땡기고 뭐 많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떡볶이랑 튀김 시켜 가지고 적당량 먹자가 된단 말이야. 내가 점심에 미친 듯이 먹어야지 뭘 먹어야 세상에 내가 제일 미친 듯이 잘 먹었어요라고 소문이 날까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떡볶이, 피자를 시켜도 적당량을 먹고 거기 숟가락을 딱 놔요. 공복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었잖아. 그리고 나서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에 한 3시간 지나면 또 뭘 먹어. 간식을. 그때 제가 먹었던 거는 뭐 두유, 그다음에 삶은 계란, 그다음에 뭐 아몬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줘요. 포만감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식을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은 6시 되면 저녁 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존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 겁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나 진짜 겁나 지금 배고프고 겁나 공허하니까 위장이 불러. 진짜 세상에서 진짜 겁나 맛있는 거 다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녁 먹어야 되냐? 저녁 굳이 먹어야 돼?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내가 지금 저녁을 안 먹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지만 저녁을 안 먹으면 야식 때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야식이 터졌을 거예요. 야식으로. 근데 저는 그때 운동을 했죠. 운동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중, 3중 브레이크 잡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는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적당량 먹었어요, 진짜. 뭐 배달 음식을 먹은 적도 있고 장르 다 안 가렸어. 배달 음식 먹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닭가슴살이 너무 맛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근데 트쌤이 먹으라니까 그냥 먹으라니까 한번 먹어는 보는데 약간 이런 느낌. 먹어는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닭가슴살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빵 탄수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먹었죠. 근데 그때 사진 보면 진짜 되게 웃겨요. 닭가슴살도 간신히 먹고 막 이랬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식사 규칙만 잡기 시작하면서 살을 한 4.5kg를 뺐는데 이제 운동을 붙이고 식단 패턴을 잡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5kg 이상을 더 빼기 시작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 10kg를 뺐어요, 저는. 아이고. 저는 그래서 10kg를 뺐습니다. 그게 제가 10kg를 뺀 에피소드예요. 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운동을 하러 가게 된 계기가 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왜 붙였냐면은 왜 그전까지 운동 안 하고 4kg 되게 쉽게 뺐거든요. 그전까지 닭가슴살도 안 먹고 나는 운동도 하지도 않았고 샐러드를 먹지도 않았어 심지어는. 그냥 나는 배달 음식 먹고 다 먹었어. 이러면서 4kg, 5kg를 뺐는데 되게 웃긴 게 거울을 봤어요. 나는 인제 세상 대짱이다 이러면서 나 진짜 나 다이어트 신인가 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인제 거울을 봤는데 몸이 이상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꿈의 몸무게를 달성을 했는데 꿈의 몸무게 53kg를 달성을 했는데 몸이 왜 이러지? 이제 거의 60에 육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도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안 해서 10kg인 거지. 실제로는 제가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제가 61 정도, 62 정도를 몸무게를 보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62 정도의 몸무게를 보고 몇 년 동안 포기를 하고 몸무게를 안 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무게를 자신이 붙기 시작했을 때부터 몸무게를 잰 게 58kg였으니까 나는 이렇게 쉽게 몸무게를 뺐는데 체중 52kg를 만들었는데 샤워할 때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이제 처음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아 운동 막 개나 줘.'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울을 보니까 이상했어. '52 킬로가 이 몸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전까지 운동 무용론자 'PT는 뭐야 도대체 왜 돈 버리는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제 스스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을 안 끊었어요 그때까지. 헬스장은 왜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애증의 관계였기 때문에 헬스는 목욕하러 가는 곳, 돈 버리러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러닝머신 할 거 도대체 왜 헬스장 왜 가냐. 뭐 1 년에 4번 가는데 뭐 그러면 한 번당 4만 원짜리 목욕탕 가는 꼴인데 시설도 안 좋은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인제 헬스장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헬스를 떠올리면은 안 좋은 기억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할 줄 아는 운동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 시작한 게 PT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PT가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던데 그럼 나는 PT를 한번 배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때 처음 인생 처음 PT를 배우기 시작했고 인생 처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9 년도 6월 말이었어요. 음. 동네에 3 곳을 수소문을 해서 발품을 좀 팔아서 상담을 받고 뭔가 내 이 흐물흐물하고 이상한 몸을 탄력 있게 뭔가 텐션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을 찾기 위한 발품을 팔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운동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되게 재수가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PT를 통해서 정말 운동이랑 식단을 처음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바디 프로필 처음 이 세계에 들어와서 살을 빼시면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 극한의 바디 프로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운동도 싫고 식단도 싫고 막 다 학대고 정말 폭식 안고 요요 안고 식이장애 안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비추예요. 어. 그리고 저는 PT를 하시는 것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PT를 등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면 뭘로 목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운동을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운동을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제대로 배우시고 규칙을 잡으시면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은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제대로 가르치실 수 있는 분,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인제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인제 뭐 좋은 PT 만나는 법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인제 라방을 하는 쪽으로 갈게요. 자 일단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 바뀌었죠.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제가 만약에 미래의 저를 봤으면 "머리에 총 맞았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너 미쳤냐?" 약간 이런 "네가 운동 중독이 돼?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운동 중독이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때 관점에서는 절대 제가 안 돼요. 하루 만에 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미래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제 라이프 스타일과 그때의 제 습관 그리고 제 생각 그리고 저의 그 텐션으로는 아무리 미래의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해도 못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못 바뀌어요. 왜냐면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제 다이어트를 많이들 시작하시는데 정보들이 너무 많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했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했다더라. 이 방식이 맞아? 저 방식이 맞아? 아니야. 이게 맞고 저게 맞아."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저도 인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겪고 다 했어요. 진짜 웬만한 다이어트 방법들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제 인스타 피드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다시피 제가 시도했던 다이어트 종류들만 진짜 10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시행했던 운동 시도들도 10 가지가 넘고 돈 버린 것도 10 가지가 넘고 진짜 많이 했는데, 어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트가 있는데, 우리는 결국 다이어트를 해서 몇 킬로를 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쁜 몸을 평생 유지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몇 킬로를 빼고 얼마 만에 몇 킬로를 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되게 이쁜 몸으로 쭉 유지가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요요 오고 싶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다 요요가 오는 방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 단기적인 방법인 거고, 단기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서서히 바꾸는 방식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해서 뺐어. 제가 PT 다니면서 닭고야 먹고 닭가슴살 고구마 먹고 얼마를 뺐어. 몇 달 안에 얼마를 뺐어. 저게 방법인 것 같아. 그럼 나도 PT를 다녀서 닭고야를 먹으면서 빼야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관찰해야 돼요.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어떤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식의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상시간, 취침시간을 하고 있는지, 내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식사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려면, 관찰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진짜 제발 해야 돼요. 기록을 제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되게 불규칙함을 알았어. 첫 번째, 내가 기상 취침 시간이 불규칙함을 알았고, 두 번째, 깨어있는 시간을 평균 몇 시간으로 본다면 이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무려 첫 식사 시간과 끝 식사 시간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한 15시간 동안을 먹고 있더라고요. 먹는 시간이.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미친 듯이 터뜨렸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몇 시에 뭐를 먹는지는 약간 이런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어플을 썼던 것 같아요. 약간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은 타임 스탬프라고. 요거죠? 요거 타임 스탬프? 어플이 있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먹을 때 사진을 찍어. 다 찍으면은 이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시간이랑 뭐 사진을 따로따로 올릴 필요 없이 내가 몇 시에 이만큼의 양을 먹었다라고 되게 간편하게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요새는 되게 많아요. 저는 타임스탬프라는 앱을 쓰고 있고, 다 찍으세요. 내가 기상한 시간이 언젠지, 그거는 이제 다이어리 기록하시고, 뭔가를 먹을 때마다 다 찍으세요. 커피도 찍으세요. 커피나 음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찍어서 일주일치를 한번 찍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일주일치를 찍겠다라고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순간 어떤 매직이 좀 생기냐면, 원래 규칙이 없던 사람도 내가 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약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원래 점심을 안 먹고
한 3 시쯤에 먹던 사람도 점심 12 시에 한번 먹어 볼까?' 이러면서 12 시에 차려서 타임 스탬프 이런 거 딱 찍고 '내가 내일도 기록해야 되니까 내일도 12 시에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런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기록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기록을 되게 무시했던 사람인데 기록을 무시하지 마시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서 보세요. 그게 습관을 잡게 만드는 되게 영순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해 보시고 일주일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되게 많이 먹고 어떤 순간에는 주로 이런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보시고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만 바꾸세요, 하나만. 음. 다 바꾸지 마세요. 이게 다 바꾸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내가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야. 그러면 아침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보통 깨어있는 시간에 비례해요. 한 15시간이라고 칩시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될 수도 있는데. 15시간이면 보통 인제 활동 시간이 15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뭔가 2 끼만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활동 시간이 15시간인데 2 끼만 딱 먹는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거기서 활동 시간이 15시간이면은 거기서 약 3시간 정도를 땡겨요. 수면 시간으로부터 땡기는 거야. 그럼 12시간 정도를 잡으시고 거기에 3 끼를 분산을 하시는 게 되게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3 끼를 분산하셔야 공복 시간이 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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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공복 시간이 5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위험해요. 식사와 식사 간에 공복 시간이 5시간이 넘기 시작하면은 터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쪼끔 응용하셔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식사 먹는 시간을 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거에 의거해서 첫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 보세요. 아침이면 아침 가져가 보시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점심때 또 터져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점심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을 드셔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뭔가를 자주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혈당의 원리나 약간 그 호르몬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짜 보세요. 그게 식단을 짜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식단을 짜 보시고 짤 때 장르를 쪼이지 마세요. 내가 좀 쪼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정도만 쪼이세요. 저녁 정도만 살짝 쪼이고 아침, 점심 다 맛있는 거 드셔 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식단을 짜 보세요. 그렇게 짜 보시고 한 1 주일, 2 주일 한번 해 보시고 내가 너무 허기진다. 좀 너무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쪼끔 늘려 보시고 장르를 좀 바꿔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내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다 그래 가지고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시면은 안 돼요. 저 진짜 다 실패했던 운동 방식들이 이런 거예요. 홈트 하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홈트 솔직히 제가 하는 운동 강도의 10분의 1도 못 미쳐요, 홈트 같은 경우는. 근데 홈트에 따라서 케바케겠지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홈트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는 맨몸 스쿼트 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맨몸 스쿼트 챌린지 55 개인가 65 개인가 하다가 때려쳤어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안 하던 것들을 하고 뭔가를 칼로리를 까기 위해서 뭔가를 붙이면 이게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거나 일주일 가도 뭔가 이렇게 보상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리를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지속 가능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지금 내 현재 상태를 관찰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관찰을 하시고
규칙을 먼저 세워야 돼요. 뭔가 안 하던 걸 덧붙이고 조지고 막 쪼이고 이게 아니라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규칙을.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식단 규칙만 잡아줘도 그냥 살이 빠져요. 체지방이 잉여 체지방들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장도 조금씩 작아지고 비대했던 위장도 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그때 운동을 붙여도 늦지 않아요. 예. 그때 운동을 붙여도 늦지 않고 그때 운동을 붙일수록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운동을.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30분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기승전 규칙입니다. 제가 오늘 한 말의 핵심 포인트는 기승전 규칙이에요. 기승전 헬스장, 뭐 고강도 홈트, 인터벌, 소식, 뭐 저칼로리 샐러드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나를 관찰하고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스튜디오를 플렉스 해가지고 만든 만큼 이게 마이크 이런 것들로 막 거액을 들여서 산 만큼 오늘 라방에 들어오신 인치님들 그리고 네, 참여해주신 분들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어떠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다들 유익하셨어야 될 텐데, 제가 혼자 너무 떠들어가지고.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채팅이 약간 딜레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쵸. 지금 뜨끔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막 다짐하고, 세레모니하고, 무리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인스타에도 썼는데, 생즉사, 사즉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다이어트가 그랬어요. 다이어트 시도들이. 제가 정말 살이 너무 까고 싶고, 너무 빼고 싶어서 했던 정말 억지스러운 모든 행위들이 다 실패했어요. 이 터짐으로 발현이 되거나, 그냥 나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나는 이번 생에는 다이어트를 쥐지를 쳐야겠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포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뭔가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바꿨던 시도가 운이 좋게 규칙을 바꿨던 거고, 식습관 규칙을 세웠던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방향의 다이어트 시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리하지 마세요.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난 바꿔야 돼, 내일부터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나의 이 하루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가볍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스스로 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고, 그 부분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겁니다. 근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만 가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죠?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또 과부하가 와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보따리를 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식단과 운동을 붙이면 제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했으며 뭐 일주일에 몇 회 어떤 강도로 운동을 했으며 뭐
식단은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풀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썰거 그때 뭐 술은 했어요. 뭐 언제 기상하고 뭐 언제 뭐 잤어요. 뭐 이런 것들 또 그때 라방으로 또 많이 풀어 드릴게요. 되게 자주 올게요. 약간 주제별로 해 갖고 딱딱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 주일에 1-2 주에 한 번씩 이런 거 말고 일 주일에 막 2 번, 3 번, 4 번씩 또 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임유산소 하니까 너무 좋고요. 떡실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아요. 초코송이님 말씀하신 게 식습관을 서서히 바꾸면 다이어트가 진짜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살을 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돼. 하고 싶지 않아도 돼. 습관을 서서히 바꾸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내가 살을 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관점을 다르게 가보자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무리한 다이어트는 정말 비추해요. 왜냐면 어차피 요요가 와요. 요요를 뭐 3개월 뒤에 맞느냐, 뭐 1년 뒤에 맞느냐의 차이지 요요가 옵니다. 저는 요요가 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매일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억지로 막 참으면서 강박 느끼면서 막 괴롭게 그렇게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야식 터트리고 배달앱 양대산맥 배달앱 VIP 달성하고 이런 게 숨 쉬듯이 자연스러웠듯이 지금 하고 있는 제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걸 만드는 게 되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서서히 바꿔야 돼요. 까기 위한 방식을 막 쓰면 안 돼요. 까기 위한 방식을 쓰면 어차피 요요가 와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시 보기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쵸.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재밌네요. 저도. 그쵸? 자,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2시 전에 주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안녕.